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 스카이 진학교육 연구소장 유홍손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정시 일반 전형 연세대학교 의과대 MMI 대비 면접 강의 OT 강의입니다. 그래서 면접은 1월 16일 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강사진인데 주로 제가 이제 메인이 돼서 의과대 면접 담당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파트 1과 파트 2. 그래서 파트 1은 현장 대면 면접, 그다음에 파트 2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스카이 진학교육 연구소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 의과대학, 그리고 지금 현재 정시 의과대 면접 중에서 가장 점수 포인트가 중요한 대학은 연세대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24학년 연세대 의과대 정시 면접 MMI 파트 1 현장 대면 면접, 파트 2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기 때문에 자, 이 녹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월 16일 대비해서 지금 대치동부는 서초동부에서 지금 항상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47명 참 많이 선발하죠. 네, 그래갖고 이제 1월 16일에 보는 그 과정에서 일단 1차 발표 직후 이제 1차 개인별을 하고요. 미리 지금 준비한 사람도 있고요. 다시 한번 파트 1, 파트 2 되는데 파트 2가 현장 대면 면접이고 자, 회당 보통 3시간 정도에서 10시 2시, 6시 블록으로 하루에 3번 정도. 어떤 분은 10시, 2시 한꺼번에 듣는 분도 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듣는. 그래서 보통 최소 4회, 많으면 8회 정도 해서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에 적중 유사해서 보통 한 10몇 세트, 12세트 정도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의학계 MMI 면접 평가에 보통 이제 스트럭처를 보면은 상황 판단, 자, 의사로서의 상황 판단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치관, 의사로서의 가치관, 의료인으로서, 그 다음에 인성. 자, 인성이 없는 의사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MMI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멀티 미니 인터뷰. 여기서 이제 가치관, 인적성, 그러니까 MMPI에서 퍼스널리티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소금 면접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면접 방식인데, 파트 1, 파트 2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 점수율 100% 반영하여 쭉 나왔죠. 의예과는 2.5배수 2단계 평가를 하고요. 자, 여기 보면 250% 내외, 그리고 면접, 그죠? 면접표가 100%. 상당히 중요하죠. 1010점, 총점이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일반 의과대학 의예과 면접평가는 파트 1에서 현장 대면 면접입니다. 그래서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보통 2-3분 정도의 의사 또는 교과 직원들이 복수평가위원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제시문 바탕으로 한 의학 전공에 필요한 인적성입니다. 인적성. 네, 파트 2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이고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이제 복수의 평가원들이 평가를 하죠. 여기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학업 역량, 그러니까 과학적 내용도 많이 들어가겠죠. 또 상황 판단 능력,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같은 거, 이런 것들, 특히 학업 역량 평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교과, 과학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면접평가 출제 범위 보면은 수학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1, 2, 화학 1, 2, 생명 1, 2, 지구과학 1, 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의예과 파트 1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통합과학,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학창시절에 배웠던 과학 탐구 실험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과학사, 이제 과학사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생활과학과 융합과학 이런 내용들이 통합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면접 구술시험 정시 의예과 파트 자, 상황 판단 인적성 가치관에 대한 기출 문제 분석해 보면서 가겠죠. 자, 문제 볼게요. 아래 제시문 가라를 읽고서 무릎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우주는 현재 상태를 과거의 결과로 그리고 미래의 원인을 간주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철학적 내용이죠. 어떤 주어진 순간에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그것을 구성하는 존재들의 상호 위치를 아는 것은 지성. 만일 이 지성이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기 충분히 넓다면 우주라는 가장 큰 것은 운동이나 가장 작은 원자의 운동 공식 하나로 응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물리학적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의 질량은 10의 마이너스 31승, 우주의 질량은 10의 50승 kg짜리를 전부 다 우리 운동 공식 하나로 그런 지성에 어떤 불명료가 또 없으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래도 그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생물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빨리 읽어볼게요. 흔히들 유전자에 한 생물이 구체적으로 일정한 정보가 모두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DNA 속에 우리 여러 가지 트리플 코드 A, T, C, G 이제 염기서열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결정하는 건 상호작용 그물 전체의 세포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다. 그리고 물론 유전자라는 구성 요소에 변화가 생기면 세포 구조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중심 유전자 중심설, 그죠? 그 다음에
핵심 조절 유전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내용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나 위 지적이 틀린 까닭은 결정적인 참여를 유일한 결정으로 잘못 본 데가 있다 그랬어요. 만약 그 주장이 옳다면 뭐 쭉 이렇게 나와서 역사, 구체적으로 결정한 정보가 정치 제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코로나 예방 접종 맞은 다음부터 크게 뭐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 사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한다는 거. 이 제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백신의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여기 보면 뭐뭐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건강이 위험해지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성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라를 보면 코로나19가 범세계적으로 유행에 따라 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변종이 돼갖고 지금도 코로나 계속 걸린 사람 많습니다. 자,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뭐 승인 허가를 이루어지는데 자, 그래서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여전한지 여러 가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사람 말이죠. 헛돈만 썼다. 그건 아는데요. 그런 이제 시사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1의 1,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가나를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정, 반, 합 이렇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어떤 우리가 우주를 보는 관점과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를 보는 관점에 대한 그런 비판적 사고를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과 지식도 뛰어나야 되지만 문제풀이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 답변 능력을 물어보는 의사로서의 다양한 업무 능력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의 1은 강화대를 참조하여 코로나 백신의 피해와 관련해 국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여부와 근거를 논하시오.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뭐 사망한 사람도 있지만 젊은 분인데요. 국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에서는 이 사람은 지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죠. 근데 그걸 일일이 전부 다 모두 보상을 하려면 또 국가로서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이제 의사로서 어떻게 답변하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이제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건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A 학생 교습기에서 맨 앞줄에 앉았다가 좌석은 자유고 바로 옆자리에 앉았는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건 빨리 봐야 돼요. 그래서 햇빛이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맨 앞줄 자리에 옮겼다가 다시 교수가 들어와서 설치한 다음 중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자, 왜 나갔을까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갖고 이 사례에 대해서 A, B 학생은 자,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떠한 상황, 그죠? A 학생은 왜 수업하기 전에 자리를 옮겼을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이유를 설명하고, B 학생이 자리를 옮기는 A 학생을 보고 어떤 마음에서 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죠? 교수는 왜 B 학생이 강의실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실까? 어떤 급변한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로 보면서 이제 여기 의외과 파트 한번 볼게요. 상황 판단, 인적성, 가치관. 자, 제시문 가, 다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외의 동물들도 폭군이 아닌 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권리를 획득한 날이 올 수도 있다. 프랑스인들은 피부가 검다는 것이 한 인간에게 멋대로 고통을 주고도 보상하지 않고 내버려둬도 될 이유가 없음을 이미 발견했다.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죠. 언젠간 다리의 수, 피부의 육모 여부 등 감각기가 있는 존재에 아무런 보상 없이 고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마찬가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자, 그 밖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는 생후 일주일이나 1개월이 된 유아와는 비교 없을 정도로 말이 더 잘 통하고 더 합리적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들은 이제 생명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숙한 것도 빨라지겠죠.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뭐가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이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때에서 그들은 고통을 겪을 수 있는가 아니다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에서 이번 결정과 어떤 행동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자명하다 이렇게 나고, 그리고 여기서 인간의 오성 자유의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덕 원리, 그리고 잘못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자, 자유 속에 책임, 그죠? 우리는 형법이 자유의지에 대한 이념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 자, 의사로서는 뭐 법률에 대한 법률을 항상 지켜야 되겠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를 보면은 다음은 철학적 개념인 반면 지능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철학적 개념, 지능은 생물학적 개념이다 그런 내용이죠. 뭐 책에서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능은 환경에 따라 상대적이고 특정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중략하면은 자, 우리 봐요. 혹시 하는 인간 아동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 동물이 있다고 한다. 그렇죠. 뭐 까마귀라든지 의외로 지능이 높은 동물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뭐 돌고래 같은 것들요. 자, 그래서 앵무새 같은 것도 말을 따라하는 지능이 상당히 높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침팬지가, 바다에서는 돌고래가 똑똑하다 이런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혹시 인공지능을 인간과 너무 유사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벌써 이제 우리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나왔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인공지능 물어볼 때 뭐 인간을 멸종시키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인공지능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파가 나눠져 있어요. 인공지능을 너무 빨리 발전시키지 말고 어떤 규제를 만든 다음에 하자. 아니다.
이왕이면 더 빨리 발전시킨 다음에 하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여러 사람, 중요한 사람 많죠. 자,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기준으로 동물의 지능을 평가해서 아니 되듯이 인공지능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문제 1의 1. 동물 및 인공지능과 달리 인간만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 법적 주체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정당화하는 여러 논거를 위 제심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 중심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인공지능 중심으로 가느냐 이런 이제 설명하는 내용. 그다음에 미래 이 인공지능의 활용이 의사에게 좋은 나쁜 점. 자, 앞으로 미래 아니고 벌써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 수술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이너스 이제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얼마 전에 물어봤지만 인공지능 의사와 사람 의사가 서로 진단을 했는데 결론이 달랐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적 나쁜 점을 각각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에 한 사람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규격에 대한 프로그램 딥러닝에 대한 그런 이제 마인드를 좀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를 보면은 1888년에 제정 러시아는 정치적 격변기에 있었다 그랬죠. 짜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엠퍼러죠. 황제였던 알렉산더 2세는 개혁을 시도했지만 다양한 혁명과 집단에 성장하였고 쭉 이렇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881년 테러 조직 나로드냐야 볼리야라는 이런 암살에 성공했다. 그리고 그를 뒤에 알렉산더 3세는 내부 대신 드미트리 톨스토이 공작과 함께 무정부주의와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강력한 정책을 했고 뭐 이렇게 쭉 해서요. 시베리아를 유배당하고 그다음에 그림은 unexpected visitor.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오랜 유배. 시베리아에서 그 추운 데서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지저분하고 짝달망한 남성과 그를 맞이하는 가족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데 바로 인성면접이죠. 인성면접과 그다음에 거기에 상황 판단. 자, 그리고 미술 속의 작품 뭐 쭉쭉 나와있죠. 머리에 기울어진 표정 이런 것들 따로 보면서 인체 부위를 가까이 훑어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미술에서 보는 그런 사람을 판단하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문의적, 현저하고 학술적이라는 내용 나와 있고 자, 몸짓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이런 철학적 내용 그 다음에 홍채 위 또는 아래에 흰자위가 드러날 만큼 눈을 크게 떠 가변 노를 한다. 자, 눈이 너무 커져서 그냥 홍채 위 또는 아래에 흰자위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동작은 눈의 시계를 넓히고 시각자극의 반응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랬죠. 우리는 이러한 눈의 자동 반응을 적지 않게 이용하여 의도적이고 연출된 논란 신호를 그래서 일부러 놀란 척하는 눈이 커지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내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세요. unexpected visitor. 자, 이분이 아마 내 보기에는 시베리아에서 유배를 가신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남루하게. 어떻게 이제 동상에 걸리진 않은 게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쳐다봐요. 어린 애들. 그 다음에 누군가가 나가서 어떻게 뭐 이런 식이죠. 이 사람은 이게 누군지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누굴까요? 이분들의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정말 unexpected visitor 중에 하나일까요? 근데 이걸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없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아주 좀 더 심각한 문제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상황을 빨리 눈동자 하나 보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죠? 자, 갑자기 누가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애들은 아마 아주 어려서 아빠를 모르고 자랐을지도 모르고, 또는 뭐 갑자기 의외로, 저 사람 왜 안 죽고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unexpected visitor와 여기 이제 maid, 여기 어린 child, 이런 사람들이 인물에 대한 감정 어떤지 묘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상황을 판단하는 거 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의사 진단법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그림 속의 남성, 번호 이런 어떤 감정일지 그가 가족에게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동을 가족과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이 그림에 빠져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들아 내가 살아왔다든지 내가 누구를 복수하러 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살아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어렵죠? 자,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 여기 2023학년도 의예과 파트 2 잠깐 물리생명 내용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물화생지가 다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지구과학 안 했어요. 저는 물리 안 했어요. 이건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나온 내용조차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번 보세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전기력이 나오죠. 그래서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그 다음에 거기에 전기력, 그 다음에 만유인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힘은 거리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해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원자의 구성은 전자기력이다. 네. 나번 분자 사이 인력 반복 여러 상호작용이 있는데 쌍극자, 모멘트, 분산력, 수소결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우리가 말하는 전기 음성도 같은 거, 그죠? 쌍극자의 합은 쌍극자를 가진 극성 분자. 그래서 우리가 판델바르스, 쌍극자 유발, 이런 것들, 분산력 같은 설명. 그 다음에 DNA 나선 구조 설명한 2개의 DNA 사슬은 수소결합입니다. 수소결합이 뭔지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핵에서는 생물마다 고유한 염색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염색체 DNA, 가닥과 하이스톤 단백질, 그죠? 뉴클레오섬, 그죠? 뉴클레오타이드 이런 것들. 그래서 결정하는 유전 정보, 아데닌, 타이민, 사이토신, 구아닌에 대한 그런 유전체 트리플렛 코드를 알아야 되고요. 그 속에 여기 RNA에 전달되는 전사 과정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트랜스퍼 RNA, 메신저 RNA 이런 것들을 가는 경우, 그다음에 여기 핵심 조절 유전자 같은 거. 자, 복제되는 과정. 그래서 손상되거나 상실되지 않게끔 한다. 그래서 세포 분열 심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마번.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이 생기면 돌연변이죠. 유전자 돌연변이, 염색체 돌연변이,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물원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3개 가진다. 그렇죠. 다운 증후군, 그 다음에 크라인펠터 증후군,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고요. 9번 메모 쭉 나오는데요. 그래서 만수 골성 100kg 유전병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는 봐요. 이제 여기 HCl에 대한 극성 공유결합이냐, 아니면 이온결합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HCl. 그래서 이때는 전기 음성도 같은 걸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얼마 이상이면은 극성 공유결합이고, 아니면 이온결합이다. 이런 내용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유전 정보가 5마이크로지름을 핵에 담겨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까 DNA의 총 길이 짧지만 유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만수성 골성 결합, 이건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 전자, 여러 가지 4가지가 있죠. 결실부분 이런 것들 설명해서 과정을 추론하는 내용. 자, 그래서 면접 구술 시험 파트. 자, 잠깐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2가지 서로 다른 금속의 도소를 연결하여, 이게 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볼타 원리인데요. 여기서 카칼라마 아라철류, 이거 바로 뭐예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 즉 그러니까 전자를 잘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러니까 이쪽은 산화되기 쉽고 이쪽은 환원되기 쉽고,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화학 내용. 그 다음에 일상적 전기 에너지에서 말하는 우리가 발전 방식, 그 다음에 전력 공급 방식, 이런 것들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륨 나트륨 펌핑이죠. 능동수성. 그래서 우리가 시냅스에서 이제 흥분 전도해갖고 70mV, 그 다음에 30, 마이너스 70mV, 플러스 35mV. 바깥쪽에는 플러스, 안쪽에는 마이너스인 그 통로 단백질 이런 것들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했는데요. 우리가 탈분구, 그죠? 이런 것들을 설명되겠습니다. 축삭돌기 마리집 신경, 랑비의 결절, 이런 것들을 듣고 있고, 그리고, 고압 성전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전류를 줄여서 전압을 높인다. 그 다음에 칼륨 나트륨 통로 작용의 근거에 설명하고, 마리집의 역할. 자, 민마리집과 마리집이 있는 거. 그러니까 도약 전도를 해서 정보를 빨리 전달한다. 이런 내용들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연세대학교 의과 정시 면접은 MMI는 파트 1, 파트 2로 나누고 면접은 1월 16일 시작해서 대치동 번호, 서초동 방송에서 그러니까 한 회당 보통 3시간 정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얘기지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가장 점수 비중이 높은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학년도 연세대학 의과대 대비 MMI 면접 O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